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새 2024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희 고양신문에서는 지역 소식은 고양신문 뉴스 체크에서, 그리고 총선 후보자들의 동향은 총선 상황실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4조 원대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유치를 협약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약 내용이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 임시회가 또다시 파행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생 예산을 외면한 야당의 횡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총선용 예산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양시에서는 굵직굵직한 여성 정치인을 다수 배출을 해왔는데요. 자,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의 여성 후보가 몇 명입니다. 독립운동가 동암 장효근 선생님의 한시집이 80년 만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지난주에 고양시가 발표한 보도자료 하나가 정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북경자동차로부터 4조 원대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투자 약속을 받았다. 자, 이런 내용을 6일 고양시가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보도 이틀 만에 바로 시에서 정정 보도를 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을 보시면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200만 제곱미터 약 40만 평에 연간 2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 및 판매 시설을 구축한다. 북경자동차 측과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북경자동차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작년에 세계 전기차 생산 12위, 중국 내에서 6위를 기록한 큰 대기업이라고 하고요.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한 190위권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에 이틀 정도 지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를 냈던 고양시가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협약 당사자는 북경자동차 본사가 아니라 GOMSD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음도 좀 어려운데 GOMSD 이건 또 어떤 데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국 공식 파트너이자 사업 운영 총괄, 흔히 뭐 총판이라고 네네네. 부르는 어떤 맞아요. 느낌인지 아시죠? 네. 예, 이런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북경자동차 업체의 그 제품을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업체이긴 하지만은 북경자동차 본사와는 다른 별개의 회사인 거죠. 벤츠라든지 뭐 아우디 이런 거 수입할 때 뭐 한성자동차 아니면은 모터원 이런 이제 수입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고양시에서 직접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 갑자기 이틀 만에 본인들이 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7일에 중국 소셜 네트워크 웨이보의 이제 북경자동차 그룹, 이게 BAIC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네. 직접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은 뉴스 계약 당사자인 GOMSD 코리아와 한국 고양시 모두 우리 그룹과 협력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당사는 위 두 당사자와 협력 사항에 대해서 접촉한 적도 없다. 그리고 관련 뉴스는 순전한 거짓이며 당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여기에는 법적 책임까지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협약 당사자가 북경자동차가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고양시가 왜 보도자료를 그렇게 썼을까? 이거 정말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시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북경자동차 그룹이 직접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북경자동차 한국 공식 파트너인 GOMSD가 북경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 업체들과 이제 이렇게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을 협약을 한 것이다. 대체 협력업체가 무슨 수로 4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냐? 외국 대기업 직접 투자 의향 받아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 유치 담당하는 파트너 업체와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되게 의문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 GOMSD라는 곳이 대체 어떤 데인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인천 중구에다가 북경자동차 공장을 설립한다. 뭐 이런 계획의 내용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고양시 와가지고 그 유치를 하겠다 그러고 인천에서 또 인천에 유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여기에 투자 유치 의지를 가지게 맞느냐라는 좀 의문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원수도 5명 뭐 이렇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게 약간 데자뷰가 일어나는 게 작년 8월에 고양시가 국제 디지털 경제발전 추진위원회라는 곳과 1조 3천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다 보도자료를 내서 과장된 거 아니냐, 실체가 있는 거냐 이런 보도를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약간 그때처럼 이게 약간 실체 없이 너무 큰 규모의 투자 협약 발표를 성급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고양시 입장에서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금 최우선 과제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야지
기업을 이제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지장이 되려면은 외국인 투자 협약이 되게 좀 많이 필요하대요. 조건들이.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런 좀 투자 의향이 있거나 좀 가능성 있는 거 있으면은 앞장서가지고 이제 투자 협약서부터 이제 먼저 체결한다라는 거고, GOMSD 입장에서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은 산업용지를 조선 원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또 어차피 다른 외국계 기업들을 또 투자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협약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 유치가 훨씬 또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뭐 협약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업무 협약이면 말 그대로 업무 협약일 뿐이다를 담당 부서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협약인 거니까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지정만 된다면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물꼬를 틔우는 부서에서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물론 뭐 협약의 실제 투자 성사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협약 자체가 많이 체결될수록 좋다. 이 이야기인 건데, 특히나 시민들은 투자 협약 됐다 그러면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는데, 이런 앞으로는 이걸 이제 걸러서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 유치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해프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또 웃음거리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MOU를 너무 남발한다라는 이런 좀 지적들이 있는데, 이참에 이 문제를 한번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4월에 북경자동차 현지에 시장님이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갈 수 있을까?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업무 추진비 등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올라왔었죠. 자, 그런데 시의회가 또다시 파행이 됐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는데요. 총 4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이 됐었고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 등을 원래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민주당 의원 17명이 전원 이제 불참을 했어요. 전원 불참을 하면은 의결 정족수 미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파행인 상태고, 김영식 의장이 곧바로 정회를 선포한 이후에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파행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좀 짚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 책임을 전가를 하는 건데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추경안의 통과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데다가 협상 과정에서 추경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요번에 같이 올라온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 촉구 결의안이라는 거를 고부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박현우 대표위원은 결의안이 마음에 안 들면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그 아니면은 정안되면 부결을 시키면 될 문제인데, 아예 상정조차 못 시키고 발의하려고 했던 의원한테 자진 철회하라는 거는 동료의원의 제안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민생 예산인데 이걸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민주당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협의한 대로라면은 국회가 그렇고 지금 어디도 사실은 총선 앞두고 추경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대요. 이게 선거랑 좀 민감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3월 임시회잖아요. 네. 이동환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제출을 했다라는 건데, 요 예산안이 사실은 아예 얘기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처음에 이제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비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다급하니까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든 먼저 좀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통과시키기는 또 이제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대신 고향페이 예산 지금 저희 다 삭감됐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같이 해가지고 요것만 세트로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님이 또 욕심이 나잖아요. 용역 예산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나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총 때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봤냐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서울 편입 결의안까지 올라온 거예요. 최규진 대표위원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총 사업 건수 56건 중에 85%가 이제 뭐 국외여비, 연구 영역비 이런 좀 민생 예산과 관련 없고, 민생 예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고작 3%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 추경안 사실 민생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거 시장의 입맛에 맞는 예산만 통과시키겠다는 의도이고, 이걸 미끼 삼아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결국 이동환 시장과 국민의힘이 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양당의 의원들의 입장이 각각의 어떤 근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 판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은 4월 이후에 임시회에서 줄도 추경안이 넘어갔다. 통과되지 않을까. 예.
22대 총선 각 선거구별로 본선 후보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자, 대진표를 보니까 지난 총선에 비해서 여성 후보가 공천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양당 중에는 여성 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네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은 김종영 후보가 일찌감치 단속 공천이 됐고, 최근에 이제 고양갑의 한창섭 후보, 고양정의 김용태 후보를 각각 전략 공천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게 11일 기준인데, 네, 월요일. 지금 이제 고양을의 한창 장석환 후보랑 이정영 후보 경선만 남아 있는데, 이 두 후보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남성 후보들이에요. 국민의힘 전체 이제 지역구 여성 공천율이 현재까지 11.7%라고 하는데 고양시는 0%네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여성 공천율이 한 16.5%라고 합니다. 뭐 도진 개찌는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고양시는 0명이에요. 먼저 공천 확정된 이제 고양갑 김성애 후보, 그리고 고양을 한준호 후보, 고양병 이기현 후보 모두 이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라고 사실 부를 수 있는 남성 정치인인데다가 고양정 같은 경우도 이용 의원과 김영환 의원 경선 중이지만은 두 분 누구가 돼도 어쨌든 간에 남성. 이제, 남성 후보인 거죠. 사실상 지금 유력 후보 중에는 고양갑에 이제 5선에 도전하는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정당한 경선을 거쳐서 나온 결과인데 이게 뭐 무슨 문제냐, 반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각 당 입장에서야 이 상대편을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사실 보면은 국민의 대표자를 사실 뽑는 거잖아요. 그 국민 안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나이대도 되게 다양하고 뭐 거긴 장애인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다양한 뭐 소수자에 대한 뭐 공천도 이제 주려고 그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나온 결과물만 봐서는 이제 전형적인 주류, 그렇죠. 예, 로만 이제 다 공천이 되어버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자, 생각해보면 한 20여 년 전부터 고양시에 정말 걸출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2004년도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국회의원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 그때 당시에 한명숙 의원은 열린우리당이었고 김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성 의원 배출한 걸 시작으로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모두 고양시가 여성 국회의원이 사실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 19대,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4개 지역구 중에 3개 지역구가 여성 후보가 당선이 돼서 되게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양갑의 심상정 의원, 그리고 고양병의 유은혜 의원, 고양정의 김현미 의원. 그런데 특히나 또 이제 이 고양시에서 배출한 여성 정치인은 또 이제 중앙 무대에서도 되게 큰 일을 많이 했었어요. 네. 한명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국무총리 하셨었고, 여성 최초. 김현미 전 장관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 그리고 유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이렇게 지내는 등 중앙 정치에서 큰 역할을 많이 맡아왔었죠.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보수 진영에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진짜 나중에 5선까지 하는 이런 큰 정치인이 됐었고요. 자, 이렇듯 당을 떠나서 전통적으로 고양시가 여성 정치 활동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좀 공천 결과만 보면 여성의 대표성 확대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우리 고양시는 좀 역행하는, 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고양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신 동암 장효근 선생이 남긴 한시 900수가 80여 년 만에 번역돼서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인 지난 3.1절에 출간이 됐는데요. 독립운동가 동암 장효근 한시집, 만년의 동암 선생이 고양군 행주마을에 정착한 1925년부터 타계하신 1946년까지 이렇게 남기신 한시 900여 수가 해설과 함께 담겨 있어서 평생을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애국지사의 감상과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동암 장효근 선생이라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그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뒤늦게야 이렇게 조명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동암 장효근 선생도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3.1운동을 준비하면서 독립선언서 2만 부를 몰래 인쇄해서 배포하신 그 장본인이 바로 이분이에요. 3.1운동을 성사시킨 그런 주역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양곡 이가순 선생과 함께 고향을 대표하는 양대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생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 계몽운동에 헌신을 하시다가 이제 환갑이 되는 그런 나이에 덕수 장씨들의 세거지가 거기 행주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고양군 행주 내동에 만년에 정착을 하신 후에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교육과 계몽운동을 지속하셨는데, 바로 이 시기에 한시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900수면 사실 좀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네.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나요? 뭐 짐작하셨
보셨겠지만 정말 주제, 소재 다양합니다. 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비애,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이렇게 묘사하신 이런 정말 절절한 작품도 있고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외로움, 또 생활고, 또 가족을 만난 재회의 기쁨, 뭐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담겨 있고, 덕양산, 한강, 행주마을 등의 풍광을 그린 이런 좀 시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올곧은 지사로서의 모습이 정말 생생하고 감동적인 문장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한시집 나온 과정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동암 선생님의 손자 되시는 장세청 선생님이 집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한시들을 이거 어떻게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이거는 물 건너 간다라고 생각하고 생전에 이걸 번역해야 된다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직장을 정년 퇴임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한문 공부를 막 하셨다 그래요. 이거 번역을 위해서. 이때 만난 지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힘을 보태보자. 그래서 6명이 의기투합해서 공동 번역으로 비로소 한시집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좀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 이번 한시집 발간을 좀 계기로 해서 이제 고양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도 동암 장효근 선생의 생애와 업적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5년 전에 3.1운동 100주년 때도 저희 고양신문에서 동암 장효근 선생님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좀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신문에서 동암 장효근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사로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